안녕하세요. 디자인 스튜디오 모노 대표 박준상입니다. 이번 현장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대지 면적은 43평, 연면적은 46평, 층수는 지하 1층, 1층, 2층으로 구성된 총 3개 층이고요. 구조는 연화조 구조, 즉 벽돌 구조라는 얘기고요. 이 단독주택은 사용 승인이 1965년도 6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60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이고요. 이런 오래된 구옥을 리모델링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단열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내단열이나 외단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공사 범위를 정하실 때 단독주택인 경우 너무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인테리어 마감재 교체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다가 공사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이제 부닥칠 수가 있는데요. 그 예로는 뭐 정화조라든지 노후화된 배관, 그리고 뭐 지붕, 이제 외벽 등등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예산과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을 맡아서 설계를 진행한 저희 박혜인 디자이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스튜디오 모노 박혜인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은 클라이언트 부부 2분과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단란한 가족을 위해서 설계된 현장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신 고객분의 특별한 취향이 담긴 집입니다. 모던함을 베이스로 그 위에 동양미를 많이 녹이려고 노력한 현장이고, 구축의 코지한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저희 공간 보시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외관인데요. 사실 이 주택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컬러감인데, 밝은 카키색의 외벽 컬러랑 이 고동색의 담장 컬러가 굉장히 코지한 느낌을 잘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코지한 느낌이 있기 전에 저희가 주택이 더 깔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요소는 이 면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말 오래된 구옥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지 않은 굴뚝도 있었고, 지붕 자체도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좀 지저분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라인 정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관을 봤을 때 정리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벽돌로 된 그 담장에 그 위에 이제 쇠창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은 그 거대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모두 제거를 함으로써 구옥에 대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프라이빗하지만 너무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높이에 대해서도 손님이랑 정말 많은 미팅을 했고요. 그 결과 적당한 높이의 담장이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성인 남성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계가 돼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마당 단 위에서 봤을 때 바깥에가 살짝 내다 보이는 정도의 높이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루 된 창이 길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의 개방감을 위해서, 하지만 프라이빗하게 보이기 위해서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주었고, 그리고 대문 또한 스기목을 촘촘하게 배치를 해서 간살 디자인을 넣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민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가을 하늘 민, 그리고 품을 우 집재라고 해서 넉넉하고 후한 가을 하늘을 품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판 또한 좀 동양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지 아크릴과 원목의 조화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간접을 넣어줘서 좀 다른 집들의 현판과는 다른 느낌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지금 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단독주택의 마당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수도 계량기, 그리고 정화조,
그다음에 맨홀, 상하수도 배관, 뭐 전기 배관, 통신 배관 등이 집약적으로 매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보면은 그 상당히 높은 화단이 군데군데 조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 예전 구옥 같은 경우 그 집집마다 그 장독대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철거를 진행했고, 예전 구옥 보면은 그 대청마루가 있잖아요. 대청마루가 사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높은 턱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방으로 진입하는 건데, 이 구옥 또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관에서 거실에 진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턱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외부 이런 바닥이라든가 테라스 턱 마감은 오래 사용하셔도 유지 관리가 편하시도록 저희가 묵은 콘크리트를 시공하였습니다. 위쪽 단과 아래쪽 단을 콘크리트 마감으로 같이 통일시킨 이유는 사실 여기 밑에 쪽 단을 내추럴하게 뭐 조경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넓지 않은 마당이기 때문에 좀 더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하시라고 같은 재질의 콘크리트 연마로 바닥을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질감이 내추럴하면서도 모던하기 때문에 그 질감과 잘 맞아떨어지는 스타코로 벽면을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마당에는 단독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확보해주기 위해서 조경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낮은 조경들이 아니라 키가 좀 크게 자라는 대나무를 배치해줘서 현관문을 진입할 때나 아니면 2층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대나무가 약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의 모든 창호는 단열성이 좋은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단열, 방음에 우수한 그런 현관문을 저희가 선택했고, 지금 여기 이 원목 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픽스 창으로 그 안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밖으로 최대한 뺐다는 점, 그래서 내부는 윈도우 시트로 좀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외부로 관통하는 듯한 사각형의 창 디자인으로 좀 더 이 공간을 특별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에서 이어지도록 사실 이 기둥도 설계를 고제로 해보았는데요. 뭔가 동양적인 느낌을 마당에서 한 꼬집 더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옥의 구조 중에 하나인 초석과 기둥을 가지고 와서 이 캐노피를 받쳐주는 기둥을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집의 첫 인상인 현관은 최대한 깨끗하고 모던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바닥 타일은 스톤 질감이 잘 느껴지는 타일로 마감을 해주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양쪽에 들어간 장은 화이트로 깔끔하게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수납 공간은 최대한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네 가족이 충분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신발장은 양쪽 모두 키 크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현관에서 제일 신경 썼던 것은 사실 이 중문 디자인인데, 외관의 디자인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을 좀 이어지는 느낌을 이 중문에 담고 싶었어요. 코지한 느낌이 쭉 흘려 들어가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클리어한 유리를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면에 있는 실이 이 집의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중문을 닫고 봤을 때도 이 정면이 너무 예쁘게 담겼으면 좋겠어서 클리어한 유리를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1층의 무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화목한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닥에 마루를 하고 벽체와 천장을 흰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좀 더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천장을 우드로 마감을 해주었고, 그냥 우드를 마감한 게 아니라 매질을 주어서 좀 더 디테일을 가미를 해주었습니다. 수입 도장을 벽체 마감으로 사용을 해주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었고요. 바닥은 아까 현관에서부터 쭉 타고 들어온 스톤 질감의 타일 마감으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이 우드 창에 대해서 아까 마당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에서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윈도우 시트처럼 설계를 했는데요. 이 공간은 소파에
그리고 이 윈도우 시트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을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평면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디자인 덕분에 좀 더 볼륨감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1층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 천장 단차인데요. 기존의 슬라브와 H빔들 때문에 굉장히 들쑥날쑥했던 천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의 단차로 정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이닝과 주방, 거실 세 섹션으로 나눠서 세 단으로 정리를 해주었고요. 이 단차마다 어색하지 않도록 간접을 넣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져 넘어오는 벽체를 좀 더 깨끗하고 플랫하게 마감을 하고 싶어서 비디오폰 또한 매립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고요. 이 알값은 다이닝룸까지 쭉 이어져서 선반과 코너 벽체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너를 알값으로 굴려서 다이닝까지 들어오는 곡선들이 포인트인 공간이에요. 이 선반은 사실 수납을 위한 게 아니라 약간 DP나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은 건데 벽에 우드가 박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인 주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밑에까지 쭉 내려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샤시로 설계를 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테라스에서 나들이나 피크닉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동식 가구들은 모두 저희가 셀렉을 도와드렸는데요. 부드러운 아치들과 잘 어울리는 원탁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 공간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은 지금 거실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우드 질감의 천장, 그리고 우드 질감의 벽체와 이어지는 마감재로 하부장을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하부장과 잘 어울리는 상판이 무엇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손님분께서 자연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고민을 한 끝에 석재 느낌이 아주 잘 드러나면서도 유지 관리가 편한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톤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이 상판 컬러에 맞춰서 싱크볼도 블랙 컬러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일반 스텐 재질의 싱크볼이 아닌 돌 질감의 블랙 싱크볼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일랜드 뒤쪽에 있는 키 큰 장은 화이트 컬러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드가 굉장히 많은 집인데 너무 과해 보일 수도 있어서 뒤쪽에 있는 장들은 벽체 컬러와 통일해서 화이트로 배치를 해주었고 수납을 아주 탄탄하게 잘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팬트리 겸 미니바인데요. 부족한 수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어에 선반장을 달아서 충분히 수납을 늘려주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미니바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열었을 때는 좀 비주얼적인 요소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부 쪽에는 도어가 달린 상부장이 아닌 선반과 간접을 배치를 해주어서 비주얼적으로 좀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하부에는 수납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 주방을 설계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미드웨이 장인데요. 좀 더 쇼케이스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도어를 한 개로만 설계했습니다. 우측을 열면 고객님의 취향이 담긴 찻잔을 보관을 하실 수 있고 좌측을 열면 이렇게 식기류나 커틀러리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수납을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은 바닥 단차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건습식이 분리되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한 화장실을 건습식 분리, 그리고 공간을 구획을 해줘서 샤워실과 변기, 그리고 세면대를 나눠줌으로써 좀 더 타이트하지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로 변신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단실 밑에 있어서 사용하시기 조금 불편하셨던 욕조는 욕조 사용이 거의 없으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수납이 많이 필요하신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수납 공간으로 탄탄하게 채워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티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동양적인 느낌을 가장 많이 담은 공간인데 이 동양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격자 창이랄지 아니면 단을 올려서 다다미를 깐 디테일이랄지 많은 것들을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문을 열자마자 정말 이 빛을 발해서 나오는 이 한지 느낌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누구나 로망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공간 구획을 위해서 간살 원목도어를 설치했는데 그 어떤 도어보다 이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어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간살 사이로 저희가 이 한지 바리소를 바라봤을 때 동양적인 미가 좀 더 풍부해지는 느낌도 나고 시간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빛의 양 때문인지 저희가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리솔이 사실은 디밍이 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혹은 용도별로 조명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용도에 맞춰서 조명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아마 자녀분들과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게 실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박이장도 도어를 보면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이잖아요. 원단을 이용해서 내추럴한 느낌이 좀 더해졌지만은 이런 프레임 부분은 되게 간결한 디테일을 룸으로써 되게 모던한 느낌도 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2층의 거실 공간이고요. 지금 아이들 방과 안방 그리고 수납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2층은 20평이 안 되는 작다면 작은 공간일 수 있는데 이 네 가족들이 방을 나눠서 쓰실 수 있게 정말 야무지게 레이아웃을 짜봤습니다. 이 공간의 큰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통창으로 이루어진 샤시인데요. 완전히 픽스 창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창은 아니지만 환기를 위해서 약간 미닫이 샤시를 넣었고 그리고 낮 시간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게 예쁜 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저희가 패브릭 커튼도 모두 다 같이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이 2층 거실은 특별히 일반적인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아니라 패널 느낌의 패브릭을 넣어드려서 좀 더 감성을 불어 넣어드렸어요. 바닥에는 따뜻한 마루를 깔아드리고 벽과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1층과는 또 다른 무드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 거실 창 맞은편 벽은 전체적으로 히든도어로 면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볼륨감이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에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원형 타공을 해주었고 내부가 시스루로 되어 보이는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아이방인데요. 아이방은 한쪽 면에 포인트가 되는 벽지를 넣고 프렌치한 바닥 몰딩을 돌려주어서 좀 더 아이방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가구들은 붙박이가 아니라 다 이동식 가구로 배치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맞춰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드렸습니다. 2층 안방의 출입 도어는 양개 미닫이 도어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을 생각하면은 평계 여닫이 도어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공간은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임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양개 미닫이 도어로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디자인은 2층에도 따뜻한 동양적인 느낌을 끌고 올라와 주기 위해서 격자 무늬의 도어로 설계를 해주었고요. 우드로 설계된 느낌이 안쪽까지 타고 들어와서 침대에도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자고 휴식하는 공간인 안방의 기능에 맞춰서 공간의 정중앙에 저희가 침대 프레임을 짜드렸는데요. 침대 헤드에는 화이트나 우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짙은 카키색을 배치해줘서 좀 더 묵직하게 눌러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주무실 때 안막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암막 커튼만 설치하면 별로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창 앞쪽에 턱을 깊게 내서 커튼을 달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암막 블라인드와 로만 쉐이드를 예쁘게 이중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안방 좌측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파우더룸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거의 쓸 수 없는 창고 공간처럼 사용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이곳에 바닥 턱을 돋구고 천장면을 내부 공간들과 다 맞춰서 설계를 해주어서 따뜻하고 컴팩트한 파우더룸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2층에서 제일 귀여운 공간 화장실입니다. 이 공간은 작고 아담해서 여닫이 도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를 해주어서 공간에 조금 더 효율성을 줬고요.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좀 더 귀엽고 아기자기한 맛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터 컬러의 모자이크 타일을 배치를 해주고 컬러감 있는 거울을 설치해 주어서 귀여운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공들인 거는 사실 이 세면대인데요. 세면대는 사실 일반적인 기성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타일 세면대로도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타일의 온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샤워기 모두 콤팩트하게 잘 들어간 공간이고 모든 것들이 작게 돼 있지만 요소 다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방 끝에 있던 가구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있는 세탁실입니다. 이 공간은 이 집에서 가장 죽어있던 공간을 심폐소생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수도와 배수를 잘 끌고 와서 세탁기를 배치를 해주었고 그 위쪽에는 수납까지 잘 넣으실 수 있도록 상부장을 배치해드렸어요. 지하실의 환기랑 그리고 이 세탁실의 습도와 온도를 좀 조절하실 수 있게 환기창도 야무지게 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이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에 잘 맞춰진 공간입니다. 옷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고 피팅이 굉장히 중요하시다 보니까 한쪽 면에 넓게 거울을 배치해드렸고요. 뒤쪽에는 세련되고 예쁜 쇼룸의 느낌이 날 수 있게 가방장을 길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장마다 간접 조명을 넣어주고 천장 조명을 4000K로 다 맞춰준 이유는 좀 더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의 쇼룸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 배치까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많이 수납하는 공간인데 지하이다 보니까 설비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제습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리고 습기를 위한 바닥의 설비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특히 여기는 예전에 혹시 아궁이 아시죠? 그런 시설로 사용하던 부분이니까 누수라든가 곰팡이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지하를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밀 때에는 집수정이라든가 배수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도 기존 내벽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이격시켜가지고 이중벽 설치를 함으로써 내부로부터의 그 습기,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보문동 단독주택 현장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요. 박신상 팀장 이 자리에는 지금 없지만 정말 현장에서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담당해준 우리 박혜인 디자이너도 정말 함께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공적으로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조언해주시고 디자인적으로는 저희 설계팀 실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예쁜 공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예쁜 현장을 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